상어와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안녕하세요, 곽산TV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최강자를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상어와 고래, 누가 과연 바다의 제왕일까요? 잠깐 고래에 대한 TMI. 고래는 크게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나뉘는데, 수염고래는 거의 대부분 몸집이 거대하고 이빨이 나지 않습니다. 수염고래 중 가장 큰 고래는 흰수염고래인데요. 무려 몸 길이는 24m에서 33m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타는 시내버스 세대 길이와 비슷합니다. 지구의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빨고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표적으로 범고래, 향유고래, 돌고래 등이 이빨고래에 속하는데요. 수염고래보다 몸집이 작으며 함께 모여다니며 사냥을 합니다. 이빨고래 중 제일 큰 고래는 향유고래인데요. 몸집은 15m 정도라고 합니다. 향유고래는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이 써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상징주의 문학 최고의 걸작, 미국 문학 사상 가장 철학적인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모비딕에 등장합니다. 모비딕은 1820년 11월 20일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향유고래가 포경선 엑시스호를 침몰시킨 사건에서 영감받아 쓰여졌습니다. Call me Ishmael, 나를 이스마엘로 불러주세요.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 인간 그리고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향유고래를 위협하는 고래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는 향유고래와 같이 큰 종류의 고래들을 사냥할 때 새끼를 주로 노리는데, 어미와 새끼가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새끼고래의 가슴 지느러미를 물어 속력을 늦추는 동시에 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익사시켜 큰 고래들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능적으로 먹잇감을 사냥하고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으로 인해 범고래는 바다의 생태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바다의 최강자를 가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범고래와 상어의 제왕인 백상아리를 중심으로 영상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자가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가볍게 몸풀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다에서 더 오래 살았던 생물은 상어일까요? 고래일까요? 고래는 신생대 에오세 때 고래의 조상이 첫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580만 년 전이죠. 그럼 상어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최초의 상어는 3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대봉기 때부터 살았다고 합니다. 무려 고래의 8배나 오래전부터 지구에 살았던 것이죠. 그럼 1라운드는 상어의 압도적인 승리! 2라운드도 마지막 라운드인 3라운드를 위해 가볍게 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누가 더 수영을 잘할까입니다. 범고래의 수영 실력을 한번 볼까요? 범고래는 2만 킬로미터도 수영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 정도인데 서울에서 부산을 50번 가는 거리입니다. 평균 시속은 55.5km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며 그 속도 또한 무척 빠른 속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상어를 보도록 할까요? 상어들 중 가장 빠른 청상아리는 평균 시속 35.2km라고 합니다. 속력과 이동거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고래의 압도적인 승리네요.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상어와 고래가 실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상어들 중 제일 크고 강한 백상아리는 수컷이 평균 3.4에서 4m, 암컷은 4.6m에서 4.9m까지 자라며 무척 크고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300개나 되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어는 조스, 디플루시 등 바다에 관련된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영화에서 연출하는 어마무시한 크기와 공포감으로 사람들에겐 바닷속 공포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고래 중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범고래를 살펴볼까요? 범고래는 수컷이 평균 6에서 8m, 암컷은 5에서 7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고래의 지능은 인간의 새사라이와 비슷할 정도로 높으며 사냥 시 추로 능력을 이용해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고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범고래는 상어처럼 먹잇감을 바로 먹어 치우는 게 아니고 먹잇감을 장난감처럼 생각해 재밌게 가지고 논 다음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먹잇감은 늑대와 비슷하게 대상이 지칠 때까지 집요하게 쫓아가 사냥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어보다 더욱 잔인한 모습을 갖고 있는 범고래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바다 하면 상어를 떠올릴 정도로 상어에 대한 공포감은 상당히 크지만 고래에 대해서는 공포, 친근감 등
여러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고래 중 몇몇 종류는 상어보다 훨씬 무섭고 포악하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고래와 상어의 싸움이 수년 전 동영상으로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상어는 고래의 적수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어가 고래를 이기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덩치, 속도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골격 때문입니다. 백상아리의 골격을 봤을 때 턱뼈를 제외하곤 되게 빈약한데요. 한마디로 입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범고래의 골격은 몸에 갑옷을 두른 것처럼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들이박으면 백상아리는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하게 되는데 범고래는 기절한 틈에 백상아리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백상아리가 피하면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백상아리는 신체 조건상 단지 직진만 가능하며 범고래보다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몸을 틀어 자유자재로 수영할 수 있는 범고래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영화 조스의 임팩트가 워낙 강했고 영화나 소설, 유튜브 등으로 증폭되어 사람들은 상어, 특히 백상아리가 고래를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약육강식의 생물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흥미를 가지셨을 상어와 고래와의 1대1 일기토는 고래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곽산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